안녕하세요. 변한윤의 변기원 원장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방귀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끔 방귀 낀 느낌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방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방귀는 음식물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개도 방귀를 뀌고 소도 방귀를 낍니다. 문제는 방귀를 뀌었을 때 관략근이 잡고 있게 되면 방귀가 새지는 않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관략근이 이렇게 느슨해지게 되면 방귀가 새어나오게 되고 결국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팬티에 변이 묻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장내 세균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귀 냄새가 심해요. 똥 싸면 괜찮아질까요? 당연히 변을 보면 가스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냄새가 나아질 수 있고 변이 직장에서 너무 오래 남아 있으면 가스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에 남아 있어서 방귀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변 욕구가 생기면 바로 변을 배출해 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냄새가 지나치게 심하다면 대장에 용종이나 종양이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시다면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저는 보리쌀을 섞어 먹어서 가스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보리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보리는 쌀보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유전적으로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들이 보리를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글루텐은 밀 말고도 보리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리를 먹고 방귀를 뀌었는데 냄새가 지독하다면 글루텐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이를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하죠. 소화가 되지 않는 글루텐이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방귀가 잦거나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면 보리 대신 쌀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심하게 나오는데 가스 실금인가요? 가스 실금이라기보다는 기름진 음식이 가스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까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과 같은 가공된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들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물게 해서 장 속 가스를 많이 생성해요. 이때 생성된 가스는 대부분 유황가스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를 뀌었을 때도 냄새도 아주 지독하죠. 그런데 기름진 음식 안 먹고 못 살겠죠. 먹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저온 압착으로 짠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 몸에 비교적 이로운 기름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을 드셔야 돼요. 가끔 삼겹살을 먹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삼겹살 같은 육류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긴장만 하면 방귀가 자주 나와요. 거의 5초에 한 번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방귀를 뀌고 또 끼면 배에 가스 차는 느낌이 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과도하게 긴장을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은 항진이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된 상태가 되면 장운동이 불규칙해지면서 방귀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소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좋지 않으면 자율신경계 조절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할 때마다 배에 가스가 차는 분들은 소장과 자율신경계 상태를 같이 확인해 봐야 돼요. 맹장 수술 후에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의 상태가 뭔가 예민하고 방귀 배출이 심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수술 때 맞는 항생제가 영향을 줬을까요? 맹장 수술은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장 운동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장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 후 관리를 위해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게 되죠. 그런데 항생제는 마치 제초제와 같아서 장내 유익균과 유익균을 모두 죽이거든요. 장내 세균들은 음식물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균들이 죽으니까 소화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가스가 계속 차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장내 세균 상태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끊고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는 방귀도 별로 없고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거의 없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난 후 복부 팽만감과 잦은 고약한 방귀가 발생하네요. 식단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용액을 먹고 장을 비우는 과정을 거치죠. 이때 장내균들이 모두 배출돼요. 그리고 내시경이 끝난 후 음식을 먹게 되면
충수돌귀에 남아있던 균들이 다시 증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장 세균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에 가스가 차고 방귀 냄새도 심해질 수 있죠. 이런 증상은 2, 3일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계속 나타난다면 소장도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문제는 대장은 대장 내시경으로 검사할 수 있지만 소장은 내시경으로 검사할 수 없거든요. 소장도 캡슐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가능은 하지만 내시경으로는 소장 내 균 상태나 소장 점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GMA 검사나 소변유기산 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이쮸 젤리 같은 거 많이 씹으면 가스가 많이 생성되나요? 입을 정말 크게 벌리시는 게 아니라면 씹어먹는 행동이 가스 참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라면 젤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문제겠죠? 사탕이나 젤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간식에는 여러 가지 단맛을 내기 위해서 물엿, 설탕, 합성향료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장내 유해균에 먹이가 되어 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급적 젤리를 먹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암하면서 유산균 먹고 있는데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항암 부작용인가요? 네, 항암 자체가 암세포는 죽일 수 있지만 장에는 굉장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약물 부작용일 수 있어요.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항암제, 항생제, 진통제, 제산제, 항울제 순으로 굉장히 나쁘죠. 이 약물들은 장내의 나쁜 균은 물론 장내의 좋은 균들도 모두 죽여서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항암제를 복용할 때 유산균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산균을 섭취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장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현재 드시는 유산균이 몸에 맞지 않는 거죠. 암 환자들의 장 상태를 보면 대부분 카제인과 글루텐 분해서가 없어요. 그래서 카제인과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이나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되는데 일부 유산균 제품에 카제인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카제인 분해서가 부족한 분한테 카제인 나트륨이 함유된 유산균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제인이 분해가 되지 않고 장 속에 남아 있겠죠? 그렇게 남은 카제인은 장 건강을 악화시켜서 가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드시는 유산균 복용을 중단해 보시고요. 카제인이 들어있지 않는 유산균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많이 호전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나오는데 유산균을 먹으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겹칠 수 있겠네요. 유산균 제품 중에 카제인이 첨가된 제품들이 있다고 했죠. 사실 카제인 분해 요소가 있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카제인 분해가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드시는 유산균 포장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성분표에 카제인 나트륨이 보이실까요? 보이시면 드시지 마세요. 간혹 성분표에 표기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산균 실물을 가지고 내원하시면 AK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밥도 잘 먹고 배변도 잘하는데 방귀를 너무 자주 많이 끼네요. 냄새는 없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예, 밥도 잘 드시고 대변도 잘 보고 냄새도 안 난다. 그러면 대체로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귀가 너무 잦으면 시부 때문일 수가 있어요. 시부는 소장 세균 과아 증식증이라고 해서 소장의 세균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소장의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면 소화가 덜 된 음식물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와 같은 가스를 생성하거든요. 이때 생성된 가스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루에 30회 이상 방귀를 뀌신다면 소장 세균이 너무 많은 것일 수 있으니까 시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김치만 먹으면 방귀가 나와서 민망합니다. 유제품도 그러네요. 김치는 발효 음식으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이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유산균에 의해 장내 유익균이 너무 활성화되면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스가 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가 될 게 없죠. 하지만 시부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요. 김치가 제일 좋지 않은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김치 없으면 못 사는 게 한국인인데 시부가 있게 되면 김치는 피하셔야 해요. 김치를 너무 드시고 싶다면 익혀서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에 부담을 덜 줄 거예요. 천연식초 먹고 방귀가 폭발입니다. 천연 발효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은 대장에서 유해균을 죽이고 유익균을 살리는 역할을 하여서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천연 발효식초를 먹고 방귀가 폭발했다면 평소 장이 좋지 않아서 유해균이 많아서 이를 제거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식초를 계속 잘 드시면서 장에 좋은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며 장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라요.
바로 배꼽 아래가 많이 아프고 음식을 먹으면 아랫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장음 항진증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장음 항진증은 액체와 공기가 장을 통과할 때 배에서 비정상적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장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일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15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장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했을 경우에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생마를 먹기 시작하면서 방귀가 자주 나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디 나쁜 데가 있을까요? 생마에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일 수 있지만 장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부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저항성 전분은 포도맵이 많아서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될 수 있는데 이런 음식을 장이 민감한 분들이 먹게 되면 대장에서 발효가 진행될 때마다 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방귀를 계속 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마를 먹거나 고포도맥 식단을 먹고 방귀가 심해졌다면 장이 민감한 편이 아닌지 장 민감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2, 3주 전부터 배꼽 및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방귀가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변비가 있으시다면 변비가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증상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겠죠? 복통과 가스참 원인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일 수도 있고 장염이나 크론병, 개실염 등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배가 아프고 가스가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장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크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쉐이크, 요거트, 야채 샐러드를 식사 대신 먹고 난 다음부터 방귀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쉐이크, 요거트에는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유전적으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거든요. 이 카제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 우유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카제인이 소장을 자극해서 많은 가스를 유발하거나 설사를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 요거트, 쉐이크, 밀크티, 라떼 같은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거나 복부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카제인 분해소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방귀가 너무 안 나와요. 방귀 뀌는 사람 부러울 정도입니다. 암 환자라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때문인 이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장이 운동을 해서 방귀가 나올까요? 마약성 진통제가 장관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을 증가시켜서 가스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암 환자들은 운동을 해도 되나 걱정을 하시다 보니 잘 움직이지 않으시죠? 사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정도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둘 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본원에서 침치료나 장춘화요법을 받아보세요. 장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어요. 반인 반뽕이다 싶을 정도로 방귀가 잦아요. 단 거, 과일 이런 거 엄청 좋아하지만 가족들도 똑같이 먹는데 유난히 저만 가스가 더 차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예, 단 음식과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당은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어 가스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과일,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배가 가스가 차지는 않죠? 그건 사람마다 장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장이 건강한 사람은 장점막이 건강하기 때문에 과일이나 단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과당 흡수가 어느 정도 되어서 가스가 과다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이 좋지 않아서 과당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소량의 과일 섭취만으로도 가스가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장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문진을 통해서 소화 상태나 식습관, 변의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장 기능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민감도 검사라든지 15검사, 장내세균청 검사, 소변유기산 검사,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약물 유전자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하는 게 아니고 증상을 들어보고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검사들로 소장 기능이나 소장 세균 상태, 대장 세균 상태 등을 모두 알 수 있으며 장누수 증후군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가감면역 질환 등 여러 질환들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방귀를 하루에 수십 번씩 뀌어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방귀는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방귀를 뀌고 저도 하루에 수십 번은 낍니다.
그런데 너무 잦다면 식습관이나 장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같이 검사받으러 오세요. 진짜 성함이 변기원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지만 그만큼 기억이 잘 남죠? 장치료, 변비치료에는 변기원 기억해 주세요.